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료 차질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는 진료 지원 인력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시행돼 오던 간호사의 의사 대리 업무를 법적으로 허용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가 의료사고 시 책임 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필수 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인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 위험을 줄인다는 취지로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3일 달에 성공적으로 착륙한 세계 최초의 민간 달 착륙선을 달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미 나사는 달 정찰 궤도선이 달 상공 90km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는데 우주선의 희미한 모습과 길게 들이운 그림자가 포착됐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청 작사가 쏘아 올린 달 탐사선 슬림이 25일 만에 통신이 재개돼 달 표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달에 착륙한 직후 가동이 중단됐던 슬림은 마지막 작동이 있은 지 25일 만에 태양전지가 충전되면서 가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동원해서 의료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전체 의사 가운데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가량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면서 26개 응급실 병상을 모두 가동하고도 10명 넘게 대기할 정도로 혼란이 극심합니다. 중증 환자 위주로 대처하다 보니 예정보다 빨리 퇴원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퇴원 날짜가 오늘 26일 날이었는데요. 20일 날 갑자기 퇴원이 이루어지더라고. 퇴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 사정을 보니까 인력이 없어가지고. 사태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는 공공병원 진료 시간을 최대로 늘리고 분병원 12곳 응급실을 개방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적은 인력으로 몰려드는 환자를 대처하기 역부족입니다. 전공의 17이 사직서를 제출한 국립중앙의료원은 평일 연장 근무에 더해 주말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토요일 하루 동안에만 100명 남짓한 환자가 의료원을 찾았습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는 현장 인력들은 갈수록 힘에 부치고 있습니다. 연장 근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분들 때문에 많이 수술 날짜가 좀 뒤로 늦춰졌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은. 아직 100%는 아닌데 어느 조금 타격이 있겠죠. 서울시립공공병원인 보라매병원도 평소보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라매병원 응급실을 찾은 간질성 폐질환 환자는 의사가 없다는 말에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보라매병원 왔는데요. 119가 전화를 했더니 여기 응급 환자실 못 모신다고 그래가지고요. 가까운 희면병으로 갔습니다. 지역 공공병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환자가 막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면 아마도 여기서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문제일 것이고 환자 가족이나 이제 수술하는 사람들은 불편이 많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 발길이 점차 공공의료기관으로 쏠리면서 공공병원의 업무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7일부터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하는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종합병원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법에 따른 진료지원 인력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중수본에 즉각 대응팀을 설치 운영하고 대전 80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더불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29일까지 복귀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중대본은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들과 힘겨워하는 동료 의료진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29일까지 돌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의료사고 시 책임 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필수 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인 의료사고 법적 부담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먼저 의료인이 의료사고 피해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의료인이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나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 의료행위 중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면 필수 의료 행위 중 환자가 숨져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올해 5조가 넘는 R&D 예산을 삭감하며 과학기술계와 마찰을 빚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 2차관과 함께 3차관이라고 불리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까지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이 3명 모두 과기부 관료 출신으로 일단 조직 내 거부감은 덜한데요. 침체된 과학계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양우영 기자입니다. 33년 만에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는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공계열 대학에서는 진행하던 과제가 살아남았는지 묻는 게 인사가 됐고 아예 연구원들이 현장을 떠나는 일도 부지기수가 됐습니다. 더욱이 과학기술인을 설득해야 할 조성경 전 차관은 R&D 카르텔을 공개 언급하면서 오히려 반발을 더 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례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인사 3명이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과기정통부 1차관에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이, 2차관에는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유광준 과학기술혁신조종관이 임명된 겁니다. 모두 내부 인사라는 점에서 우선 과기정통부 직원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차관으로서 더 불필요한 일 없이 대면에서 더 열심히 해서 장관을 보좌해가면서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관심인 올해 R&D 예산에 관련해서는 증액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필요한 곳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분명히 그곳에는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잘 현장과 소통하면서 좋은 사업들 많이 발굴하고 전략적인 R&D, 인력을 키우는 R&D 저희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 모두 과학기술계 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창윤 1차관은 R&D 과제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연구재단을 찾았고 강도현 2차관은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점검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보냈습니다. 과학기술계 오래 몸담은 내부 관료들이 전면에 나서 일단 조직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R&D 예산 감축에 따른 타격과 그로 인해 침체된 사기를 회복하는 건 여전히 무거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Ja, leider ein schwerwiegender Fehler an Lufthansa. Wir dachten, dass die Franzosen noch ein bisschen mehr Höhe in die Wände mitnehmen und dass wir noch irgendwie dazwischen kommen, aber am Ende mussten wir massiv ausweichen, was fast gekentert und uns später wieder einreißen.
미국 민간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의 달 착륙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휴면 상태였다 25일 만에 통신을 재개한 일본 달 탐사선도 달 표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난 22일 달에 착륙한 첫 민간 무인 우주선 오디세우스를 달 상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지점에 좁쌀만한 크기의 우주선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달 궤도를 비행하는 나사의 달 정찰 궤도선이 약 90km 상공에서 촬영한 겁니다. 미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당초 목표했던 달의 남극 말라퍼트 A 지점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디세우스가 달 표면으로 하강하는 과정에서 찍은 근접 사진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We're downloading data from the buffers in the spacecraft and commanding the spacecraft and trying to get you surface photos because I know that everyone's hungry for those surface photos. 당초 오디세우스는 태양 에너지로 7일간 작동하게 설계됐지만 다리가 걸려 누운 상태로 착륙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닷새 만에 임무를 마치게 됐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도 25일간 통신이 끊겼다가 재개된 달 탐사선 슬림이 촬영한 달 표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달 표면에 암석등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비교적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슬림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슬림은 착륙 직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게 돼 가동을 중단했다 극적으로 통신이 재개됐지만 달이 밤을 맞으면서 휴면 상태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2030년까지 유인 탐사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중국 당국은 유인 우주 탐사선의 명칭을 꿈의 배라는 뜻의 멍저우로 정하고 이른바 우주 굴기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첨단 스마트폰의 각축장입니다. 혁신과 차별화로 무장한 기업들이 삼성과 애플의 양대 아성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손목에 감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는 스마트폰. 과거 세계 시장을 선도했던 모토로라의 야심작인 밴더블 폰은 이미 대단한 신기술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올해의 화두는 역시 인공지능, AI입니다. 휴대전화가 항공편과 호텔을 예약해주고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며 추억의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콘셉트 폰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없이 비서 기능을 극대화한 도이치텔레콤의 AI 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혁신을 무기로 삼성과 애플의 양대 브랜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Because it's dominated by two big players, Apple and Samsung. If you're a smaller player with lower volumes, you've got to find some ways to innovate and add some differentiation to your device. 미국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중국 화웨이의 제품은 접사에 특화된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찍어도 화질이 선명한데 현재는 중국에서만 팔립니다. We put two lens group inside the camera module, which can change their position relatively, which make the camera capable of taking photos anywhere from 5 centimeters to infinity. 화웨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4% 정도지만 중국에서는 단연 1위 스마트폰 업체입니다. 다른 중국 업체는 고품질의 초소형 스피커가 내장된 뮤직폰을 선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위성통신기업 투라야는 스카이폰을 내놓았습니다. 강한 충격과 물속에서도 견디는 이 폰의 최대 장점은 위성으로 어디에서든 연결된다는 겁니다. You are going to the sea, you are going to the desert, you are going to the mountain. So all of these adventures, wherever you go, you have that connectivity. 인공지능 활용과 맞물리며 스마트폰 경쟁은 무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건수가 600건을 넘고 요청 자금은 9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보조금 신청이 몰리면서 기업들이 원하는 금액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아예 못 받는 기업도 상당수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8월 서명한 반도체법.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장려를 위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신청을 받아보니 기업들이 원하는 금액이 미 정부가 줄 수 있는 규모의 2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At the outset, we said we would invest about $28 billion of the program's $39 billion in incentives for leading-edge chip manufacturing. But I want you to know, even though that sounds like a lot of money, the leading-edge companies alone have requested more than $70 billion. 보조금을 받으려는 반도체 기업들이 제출한 투자 의향서도 600건이 넘었습니다. 이러면서 원하는 보조금의 절반을 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으로 보면 반도체법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는 논리적 연산을 수행하는 로직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 2곳 조성 목표를 초과 달성할 전망입니다. Leading-edge logic chip manufacturing will put this country on track to produce roughly 20% of the world's leading-edge logic chips by the end of the decade. 미국 상무부는 지금까지 영국 방위산업체 BAE 시스템스,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와 글로벌 파운드리스 세 곳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3월 말에는 삼성전자와 인텔, 타이완 TSMC에 대한 보조금 지급안이 발표될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조지아 주의회가 2월 26일을 현대의 날로 선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현지 시간 26일 애틀란타에 위치한 조지아 주청사에서 현대의 날을 공표하고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에게 결의안을 전달했습니다.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채택한 이 결의안은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설립해서 전기차 공급망을 건설하고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조지아주 공장의 전기차 공식 생산이 2024년 4분기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탄산수 페리에의 품질 관리 논란이 일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페리의 해외 제조사에서 품질 관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번 달부터 선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품 안전성을 100% 확인할 때까지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해외 매체들은 글로벌 식품 회사인 네슬라가 페리에와 비텔 등 탄산수를 생산하면서 프랑스 규제를 위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슬레는 페리에가 천연 광천수인데도 유럽연합 규정상 수돗물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정화 처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에서 파는 제품들은 정부가 품질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각종 인증을 받습니다. KS 마크 같은 국가 인증만 해도 250개가 넘는데요. 정부가 중복되거나 절차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인증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수출 효자 품목 김. 그런데 가공 방법에 따라 국가 인증은 따로따로입니다. 조미김은 수산 전통식품의 품질 인증, 마른 김은 김 및 김 가공품 품질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름이 다른 만큼 인증 기준과 절차도 다릅니다. 업체 입장에선 절차가 번거롭고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적에 따라 정부가 올해 안에 하나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계량기 인증도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진 제품 하나하나를 모두 검사하다 보니 가스와 수도, 저울 등 6종류만 따져도 1년 검사량이 650만 건에 달합니다. 검정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돼 비싸지고 출고 시간도 더 걸린다며 업체들은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본 검정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전체 257개 법정 인증 제도를 전수조사해 189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인증 24개를 폐지하고 평가 항목과 절차 등이 중복되는 8개는 통합, 그리고 비용과 절차가 과도한 인증 66개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유사 인증 91개는 표준 인증 목록에서 없앨 계획입니다. 인증제도 개선으로서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감축되는 비용이 1,527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사전 인증 대신 이 기업이 제품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 관리 방식 인증 제도를 도입해 민간 자율성을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남극 최대 빙하 중 하나인 스웨이츠 빙하가 1940년대부터 이미 대규모로 녹아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빙하 감소가 기존에 관측되기 시작한 1970년보다 30년 더 일찍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미 휴스턴대 연구팀은 스웨이츠 빙하 인근에서 채취한 해저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빙하의 경계선이 9,400년 전보다 45km 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표층 빙하는 1940년대 초부터 해저 깊은 곳의 빙하는 1950년대부터 빠르게 얇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1940년대 극심한 엘니뇨로 시작된 빙하 감소가 엘니뇨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번 녹기 시작한 빙하는 외부 상황이 악화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녹아내린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수명을 다하고 우주 쓰레기가 된 인공위성을 붙잡아 제거하는 포획 위성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무를 마친 위성에 접근해 로봇팔 등으로 포획하고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시켜 소각시키는 기술을 갖춘 500kg 이하 소형 위성을 개발해서 2027년 발사되는 누리호에 실어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2028년까지 약 44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첫 해인 올해에는 25억 원이 투입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기한은 내달 4일에서 25일까지며 과기정통부는 3월 말 평가를 거쳐 주관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글로벌 R&D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글로벌 R&D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특위 제1회 회의를 열고 기술 수준 상위 10여 개 국가를 선정해 국가별 기술협력 전략 등을 제시하는 글로벌 R&D 전략지도안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은 올해 글로벌 R&D 예산이 대폭 확대한 만큼 글로벌 R&D 활성화와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며 우수 해외 연구기관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연구자의 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주부터 10주간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사고 다발 지역과 유흥가 등은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낮에도 집중적으로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는데요. 꼭 이런 단속이 아니더라도 나와 이웃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운전자 윤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